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 3월 2일 토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에 공천 심사 결과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8명에 대한 공천 발표인데 그 중에 이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대표 이재명, 인천 계양을에 단수 추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단수 추천은 곧 공천이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빅매치가 확정됐다 이렇게 일부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성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물론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트랙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저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실제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죠. 바로 어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거나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좀 분명히 밝혀라. 아직 민주당이 속속 공천을 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은 빠졌느냐, 결국 나중에 딴 데로 도망가거나 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리고 본인이 이 계양을에 선거 유세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면은 오히려 계양 주민들이 본인에게 묻는다. 이재명은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자, 이렇게 묻는다. 그래서 이재명은 확실히 밝혀라. 출마도 불출마도 자유지만, 원희룡 후보 이야기죠. 선거 40여일 전까지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계양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출마도 불출마도 자유지만 이것은 이재명이 민주당 현역들이 연쇄 탈당을 하니까 공천에 떨어지고 나서 뭐 입당도 탈당도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비꼬면서 한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물론 자기 지역구입니다. 자기 지역구인데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도 않고 한 번씩 이렇게 들르고 이 상황에서 지금 정가에서도 혹시 다른 곳, 더 편한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 비례대표로 막판에 선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이게 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단수 추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이 실제로 계양을에서 원희룡과 맞대결을 벌일까? 원희룡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여기에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동규 씨의 전략은 단 하나, 이재명 뒤를 계속 다니면서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 그리고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 본인 아니냐, 누구보다도 유동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 전략으로 나가고, 또 한 곳에서는 원희룡이 이렇게 공세를 펼치면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인근 그 옆에 인천 계양갑에 국민의힘에서 과거 이재명이 이 사법연수원에서 의식화 교육을 받은 전직 민주당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을 공천을 했죠. 계양갑에 국민의힘에서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재명을 포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분석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 분석이 또 아마 이재명이 오늘 단수 추천한다 이것을 공표를 하는데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재명이 끝까지 지역구에 계양을에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유동규가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이재명에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또 이재명도 계양을에 묵혀있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압박을 막 2중 3중으로 하는데 본인은 주 3회 재판도 나가야 되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2시 반까지 서울 서초동에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인근에 있는 자기 지역구도 들르지 못하고 바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양을 출마를 접는 것 아닌가 했는데 오늘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제가 그 이재명의 프로젝트 신시나리오 이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공천을 일단 다 마무리를 합니다. 공천 지금 친명 당을 만들기 위해서 친명 일색으로 지금 공천을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한 이재명 당으로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는 본선이 남아 있지만은 그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뭐 일부는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친명당, 사실상 친명당을 만드는 토대를 공천을 마무리, 다음 주까지 아마 그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마무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본인은 개항을에 오늘 출마 그 단수 공천을 발표를 했지만은 그걸 철회하고 빠져나온다는 거죠. 아예 이 대표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탈당을 해서 민주당이 지금 만들고 있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옮긴다. 위성정당에 가서 앞순위를 받는 거죠. 비례대표 앞순위를 받아서 무난히 당선돼야지 본인은 계속 방탄조끼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당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위탁 관리를 시킨다는 것이죠. 위탁 관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인물이 가령 이 정청래를 잠깐 동안 당을 좀 관리해달라고 뭐 지금 뭐 2인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민주당 2인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찬에게 다시 또 어떤 그 통사정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이해찬도 뭔가 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해찬에게 이 비대위원장이나 뭐 당 선대위원장이나 어떤 형식으로든 선거를 이끌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또 한 번 걸음 더 나가서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하고 또 실제로 여의도 정가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준석, 김종인과 합당을 해서 김종인에게 이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을 또 맡기는 그런 방안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 대안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재명이 일단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앞순위를 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고 그러면은 총선이 끝나면은 2020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모당과 위성정당은 다시 합당을 하죠. 합당을 하면은 자 바로 그 직후에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럼 이재명은 다시 복귀를 해서 배지를 단 상태에서 개항을 가서 그렇게 치열하게 안 싸우고 배지를 단 상태에서 민주당에 다시 들어가서 8월 달 당권에 재도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시나리오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오늘 단수 추천을 발표를 했지만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번에 단수 추천을 받아서 개항을 해 본인이 나가고 또 민주당도 그대로 자기가 이끌고 해서 자 민주당이 질 확률이 상당히 높죠. 지금 그 총선에서 패배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명도 개항을 해서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본인이 이기고 민주당이 패배를 하든 이재명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패배를 하든 어쨌든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납니다. 본인이 이겨도 민주당이 패배를 해버리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론, 패배 책임론이 제기가 되죠. 그래서 이재명은 그 패배 책임론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지휘권을 딴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넘기고 자기는 이 비례 위성정당, 거기 이제 선거운동만 하는 그런 행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의도 선거에 놔두는 이재명의 신시나리오입니다. 이재명 뭐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일단은 본인이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발표를 했죠. 단수 추천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갈 거야. 이재명은 개항을 해 출마할 거야. 아직은 그렇게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그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단계죠. 그래야지 이 공천이 친명 공천을 다 마무리를 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왜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계속 물어보는 것도 부담이고 또 그 옆에 이 본인을 의식화시킨 사법연수원에서 의식화시킨 그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것도 개항갑에서 그것도 부담이고 해서 일단은 단수 추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게 마지막 처리일 수도 있다. 막판 쏘일 수도 있다. 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신야 최고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좀 주목되는 그 인물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을에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 공천합니다. 여기 이수진 빼낸 데죠. 이수진 논란을 빚은 이수진을 빼내고 류삼영을 그 전략 공천하면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류삼영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재명이 데려갔는데 2022년에 윤석열 정부 탄생하고 나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를 했던 그 인물이죠. 그 징계를 받았는데 민주당에 또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이 되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천연고시 대신 투입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동작원에서는 판사 출신 대 경찰서장 출신의 대결, 결과는 좀 싱거울 것 같습니다. 뭐 판사 대 경찰서장이 대결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그 여론조사에서 추미애까지도 젖히고 이수진도 젖힌 결과가 나온 나경원이 있기 때문에 류삼영이 맞대결하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홍영표 친문 핵심 홍영표 이재명 앞에서 피철갑 이렇게 막 대들었던 그 홍영표는 예상대로 경선 배제 결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원래 매주 토요일에 낮 시간에 서정국의 법대로를 보내드리죠. 근데 이 시간을 약간 조정해서 오늘 토요일 오후에 서정국의 법대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